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해치백 V40 크로스 컨트리인데요. 기존 해치백인 V40의 편의성을 조금 더 가미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최근 볼보 모델들 상당히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런 볼보 V40 크로스 컨트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은 V40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지상고가 12mm 높아지면서 전체 높이는 38mm가 높아졌습니다. 전면 그릴에는 크로스컨트리 전용 그릴과 범퍼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측면부는 지상고가 높아지면서 넉넉해진 휠하우스를 18인치 전용 휠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오프로드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후면부는 전용 디퓨저가 적용됐습니다. V40이라는 배지는 없어지고 대신 크로스컨트리 글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V40과 동일한 구성을 갖습니다. 대신 전용 색상 조합을 통해서 분위기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샤콜과 헤이즌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투톤 시트가 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스택에 적용된 코퍼 다운이라는 장식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알루미늄 재질의 브러쉬 처리까지 이루어지면서 볼보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이 잘 느껴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ADD 계기판은 동일합니다. 특히 계기판은 이제 V40부터 S80까지 전 라인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정보 표시 기능은 좋지만 이제 모델 간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트는 컴포트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차량 성격상 스포티한 부분보다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데요. 지상고가 높아진 만큼 시트 포지션도 32mm 높아졌다고 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무난한 정도인데요. 적어도 차량 클래스를 감안했을 때 불편 없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334리터 크기를 갖습니다. 폭스바겐 골프가 380리터 크기를 가지니까 경쟁력이 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해치백이 그렇듯 2열 시트 폴딩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킨다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볼보 V40 크로스 컨트리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변속기는 임시적으로 D레인지 혹은 S 수동 모드를 오가면서 주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패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행 안전장치는 해제를 해 두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시원스러운 그런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유럽,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계 브랜드들이 어떤 배기량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좀 막강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이 볼보 역시도 성능 부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폴스타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이 볼보의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D4 엔진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죠. 그럼 제치기에서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계측기에서의 성능, D5와 비교를 한다면 출력이나 토크 부분이 소폭 감소한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토크의 감소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실질적으로 차를 타면서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 없다라는 점이 좋네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력을 체크해 봤는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그 중에서 최고 기록은 7.7초 정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기존 그 V40과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인데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네, 수치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질적인 그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사실 뭐 변속기는 충분히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뭐 쉽게 다운이라든지 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차량 컨셉을 놓고 바라본다면 충분히 좋은 정도의 성능을 구현해내고 있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엔진 자체의 소음이 다소 좀 높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네요. 소음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 때 소음이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약간의 그 고주파음 같은 것도 들려오는데 네, 현재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소음 역시도 많이 올라갔는데 기존 그 기본일에는 V40의 경우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델의 경우에는 지금 루프 캐리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음이 증가했다고 이해를 하신 것이 맞겠네요. 네, 어쨌든 소음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마음에 듭니다. 강하게 지금 제동력을 한번 끌어내 봤는데요. 제동력에 대한 만족감 역시 컸습니다. 사실 이 볼보 모델들 브레이크 페달을 밟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살짝 쉬었다가 반응한다는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량이 생각보다 조금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측기에서 측정된 성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통상 최소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이제 후반에는 조금 처지는 모습이 비춰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좋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네, 그 수치가 무려 36m에서 37m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성능 좋다고 얘기하는 네, 스포츠카들과 비교를 해도 아쉽지 않은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 제동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그런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네요. 그리고 핸들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최근 볼보의 다양한 모델들을 탈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역시나 V40에서도 상당히 감각적인 또는 민첩한 그런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손으로 즐기는 소위 뭐 손맛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아쉬운 점을 꼽자라면 역시 스티어링 휠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이 담력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요. 때문에 코너링을 할 때 안정감 부분에서 살짝 부족한 면이 엿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만족감을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박이 되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링 자체의 뭐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 주행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도 뭐 차량의 컨셉 대비해서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수고할 만한 좋은 성능을 구현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면 볼보 모델을 구입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죠. 바로 AS 부분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네, 5년 10만 킬로의 워런티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워런티가 일단은 네, 3년이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 타사와 달리 볼보는 자사가 갖고 있는 부품을 외부로 반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높은 비용을 내고 센터에서만 차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딜러들 차원에서는 스윙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만큼 이점이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상당히 불만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폭 수리 비용을 낮추든지 아니면 부품을 외부로 반출을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소비자들이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그 중고차 가격이라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를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차량 가치가 대폭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뭐 S60 같은 경우 3년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나기도 하는데, 볼보 측에서 이 어떤 최소한의 이 방어를 조금은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된 그런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볼보 V40 크로스컨트리, 약간의 공간 활용성, 또한 해치백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볼보의 자랑이 되는 다양한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가 기본 탑재됨으로써 이 차의 값어치를 한층 더 높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면 앞서 말씀드린 AS 부분 혹은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만 잘 짜여질 수 있다면 정말 최고로 추천할 만한 그런 패밀리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V40에 이어서 보실 모델은 V60 크로스 컨트리인데요. 사실 갑작스럽게 지금 V60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V40 크로스 컨트리를 저희가 봄에 촬영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느덧 겨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V40만 업데이트하기 뭐해서 그래도 신차인 V60을 한꺼번에 묻기로 했죠. 외관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기존에 먼저 출시되었던 V60 대비 그렇게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키가 커진 것 정도가 눈에 띄죠. 네, 그 밖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내 역시도 기존 볼보의 스타일, 계기판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이제 한글을 지원한다든지, 한글 폰트 등도 그래도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V60 크로스컨트리에는 2리터 디젤 엔진이 얹히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달려볼까요? 일단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의 출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190마력의 토크 40.8kgm의 엔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수치적으로 소폭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물론 속도 자체의 향상이 느린 편은 아닙니다. 단 체감적으로는 차가 조금 묵직하기 때문인지 어떤 그 출력만큼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시동 구간에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 전기에 따른 변속기의 반응 역시도 매끄럽고요. 과거에 이 볼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어떤 탄력성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D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가속 페달의 전기에 따라서 이 스로틀의 오픈 양에 따라서 적정한 기어를 잘 선택해 주기 때문에 운전의 편의성 부분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승차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변속을 할 때 남겨지는 이런 쇼크 부분도 없고 변속 자체도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변속기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높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의 조합을 통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2리터급으로서의 가속력이 아주 빠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고할 만한 정도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차량의 컨셉 자체가 어떤 그 주행 성능보다는 약간의 편의성이라든지 활용성에 타겟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 어떤 그 셋업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S60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승차감 부분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 자체가 조금은 이제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을 통해서 안정감을 높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물론 BMW를 제외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60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티한 그런 면을 잘 살려놨고, 현재 타고 있는 이 V60cc의 경우는 그래도 탄력적인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서 적당한 승차감, 단단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여러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잘 되는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과거에는 참 볼보가 서스펜션 세팅을 정말 못했었는데 현재는 서스펜션 세팅을 분명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핸들링 역시도 장점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상고가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모델 대비 아주 이상적인 코너링 성능이나 핸들링을 보여준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차량의 어떤 그 성격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반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 설정값을 높게 해놓으면 너무 무거워서 조작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낮춰놓으면 너무 또 가볍게 휙휙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간 정도의 설정값에 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여기서 좀 가벼워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이 센터를 잡으려고 하는 힘, 복원하는 이 힘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어느 정도 이제 힘있게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센터로 쉽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잘 보여지죠. 제동 능력도 이 정도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타이어의 성능 역시도 무난합니다. 현재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C3라는 모델인데,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이 좋은 그런 타이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타이어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앞서 보셨던 V40 쪽이 조금 더 컴팩트한 그런 이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보여준다라면 현재 타고 있는 V60은 거기에 여유로움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승객이 많이 탄다면 공간에서 약간 더 이점이 있는 현재 V60cc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두 모델의 연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연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난 V40과 V60 이 두 차의 시승 시간이 사실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최근 볼보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각 차량 간의 이 셋업이 조금 유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단 이제 지적을 하자면 굳이 V60이 있는데 이것을 뭐 크로스컨트리라고 해가지고 마치 다른 차인 것처럼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볼보가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런 뭐 자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 쓸 데가 없어서 좀 엄한 데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와 같이 그냥 키만 키운 이런 모델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신차를 통해서 그런 볼보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볼보의 껑충한 그런 모델들 V40cc 또한 V60cc를 만나봤습니다.